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야기 좀 합시다. 고성 사는 이야기 22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한 달 정신없던 한 달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정리가 잘 돼서 우리나라가 또 끊임없이 가열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빌어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지난해 5월 28일 날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개청이 됐죠. 그와 더불어 이제 우주항공청이 개청이 됐다는 것은 사천과 바로 붙어 있고 고성에 뭐 항공산업단지도 있고 해서 전능시 고성에도 어떤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되고, 그래서 우주항공산업과 관련된 그 개청과 더불어 우주항공산업과 관련된 고성군의 형편 따위를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세 분 인사부터 해주십시오. 정영환 의원님부터. 예, 반갑습니다. 고성군의회 정영환 의원입니다. 예, 을사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열흘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갑진년 한 해는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무더위도 심했고, 또 연말에는 무안공항 항공기 참사까지 있었고, 또 시국이 또 우리 국민들을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유능하고 훌륭한 우리 국민들께서 잘 극복하고 또 새로 다시 조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새해 들어서 우리 고성 발전과 관계 있는 인근 사천의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우리 고성군의 대응이나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논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 많이 또 서로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도 도윤입니다. 을사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20여일 가까이 가는 것 같고, 세월이 참 시간이 참 빠르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새해도 소망하시는 거 잘 이루시고 늘 건승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자님이 잘 해결됐다 그러는데 저는 참 이 시국이 참 안타깝습니다. 정치의 실종 또 책임 있는 어떤 그런 정치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국민들께 그렇게 하는 이런 것 모습들이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저도 부끄럽고 책임감을 느끼면서 저희들은 어쨌든 우리 고성 군민을 위해서 또 고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늘 현장에서 고성 군민들과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경남대학교 김면규입니다. 저는 을사늑약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올해가 을사년인데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불안한데 제가 그 불안한 마음이 최근에 로마인 이야기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로마가 이렇게 발전해 가는 과정이 대단하게 싸웠더라고. 전쟁 안 일어나면 무조건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숙청하고 싸우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제도를 잘 정비해 간 것이 결국 그 위대한 로마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 기회에 진짜 제대로 된 어떤 시스템, 제도 그것을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 잘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 분께 여쭙습니다. 지난 24년 5월 28일 우주항공청이 사천에서 개청됐는데 우주항공청 개청이 고성에 주는 의미, 뜻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한테 질문하시는 네, 누구부터 먼저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경남에 뭐 큰 선물을 하나 주신 게 사천의 우주항공청을 이제 확정지어 주신 것이 저는 나름대로 큰 선물이라 생각하고 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그 경제 발전의 과정에서 뭐 경공업에서 시작해서 중공업 가는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으로서 우주 항공 산업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우리 경남이 이제 선점했다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앞으로 이 우주 항공 산업을 뭐 키우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또 뭐 경상남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어떤 예산과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투자가 되어질 것이고 그런 어떤 성장의 과정 속에 사천과 우리 고성군이 이웃해 있기 때문에 그 우주항공 산업의 하나의 큰 그 클러스터 속에 우리 고성이 함께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이 온 것이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영환 의원님은 그 우주항공청 개청이 고성이 주는 의미는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저는 뭐 사천 우주항공청 개청이 인근에 인접해 있는 뭐 자치단체로서 기대는 상당히 많으나 지금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우리가 어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뭐 그 어떤 낙수 효과나 파급 효과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흡하지 않나. 고성군이.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천시에 가면은 그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정주 여건이나 이런 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엄청난 지금 택지 개발이나 뭐 아파트 단지를 하기 위해서 그 hen서를 쳐놓고 하는 거 보면은 쌍전백회를 이루는 것 같아가지고 참 부럽기도 합니다. 예. 또 인구가 또 뭐 정확하게는 얼마의 인구를 이제 사천시가 우주항공에 관련돼서 뭐 도시로 성장하려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고성도 나름대로 인접자치단체로서 어떤 그런 부분을 경제적으로나 또 뭐 인구 유입이나 이런 정책에 있어 가지고 좀 빨빠른 어떤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한편으로는 부럽고 한편으로는 또 소외감이나 박탈감 같은 그런 게 느껴지는 게 지금 제 개인적인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개청된다는 것은 인접한 도시로서 좀 기대할 건 있긴 있다, 그죠? 네, 조금 있다고는 봐야 되겠죠. 이 박사님은 우주항공청 개청, 사천에 개청했는데 고성군은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는가? 그 일단 이제 그 문제를 조금 논의하기에 앞서서 이제 우주항공 산업이 가지는 의미를 조금 우리가 조금 짚고 다시 그 의미로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 산업이 지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매출이 한 1,025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우주항공 산업의 매출이 한 523조가 넘어가요. 우주 산업 딱 떼면은 523조 정도 되고 항공 산업하고 합치면 또 훨씬 더 많은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앞으로는 뭐 반도체 이상 가는 그런 산업으로 성장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산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이제 그 위성 로켓 같은 거를 제조하는 게 있잖아요. 로켓 위성 제조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로켓을 운용하는 산업이 있겠죠. 로켓을 뭐 그다음에 위성을 운용하는 산업도 있고 그다음에 그 위성에서 받은 데이터를 수신하는 산업, 그럼 데이터를 가공하는 산업, 데이터를 활용하는 뭐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하는 그런 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답니다. 그걸 갖다가 뭐 업스트림 있고 다운스트림이 있던데 뭐 업스트림에 비해서 다운스트림이 엄청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답니다. 그 인공위성 사진만 있는 게 아니라 동영상 뭐 이런 것들이
민간 기업에서 막 활용하고 하는 그런 산업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광통신 그 지금은 보니까 유나이티드 항공이나 뭐 이런 데서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바로 인터넷이 되고 또 전화기도 되고 뭐 그렇게 되는 이제 그런 시대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저기 자율주행도 그렇고 고급 원격 측정 완전 아주 정밀한 원격 측정도 있고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뭐 AI 농업에도 많이 쓰인답니다. AI 농업에도 그 미국 같이 그 넓은 데는 뭐 AI 기계가 막 농업을 할 때 그 보면은 그 우주 기술이 전부 다 사용이 되고 기상 군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산업의 가장 중심축이 되는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한 지원의 장소로서 우주항공청이 고생에 몰았지만은 사천에 온 것만 해도 우리는 굉장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철강이나 석유화학이나 이렇게 예전에 우리가 아주 1등 했던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뭐 거의 퇴보될 것 같고 거의 뭐 퇴출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 한반도 동남 경제권에서 우리 우주항공청이 우리 고성 바로 옆에 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받아먹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도 큰 준비를 해야 된다.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주항공청이 가까운 사천에 왔다 개청이 돼서 이제 실물을 보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그게 뭐 고성으로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죠? 네. 당연히 뭐 이렇게 아까 뭐 낙수 효과도 있을 테고 뭐 사천이 넘치고 뭐 주거 비용이 비싸면은 바로 뭐 20-30분 거리밖에 안 되는 고성군에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대가 됩니다만 근데 제가 이제 우주 뭐 스페이스 우주보다도 항공이 그 곁들여 있으니까 고성군은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들어선다 만다 하기 이전에 벌써 항공고등학교도 있었고요, 그죠? 있고 지금도 근자하고 있고 특수목적 고등학교, 항공고등학교가 있고 또 동해면 일대에 시험 비행장도 있고 드론 뭐 자유구역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저 항공청과 개청과 상관없이 고성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우주항공산업, 현황 이런 걸 아마 정현님이나 허도원 의원님은 잘 알고 계실 텐데 그거에 대해서 좀 지금 형편이 어떻고 앞으로 저것과 관계없이 이렇다 그거라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우주항공청은 행정관청이니까 그렇죠. 바로 저는 사실 고성으로 유치가 되기를 좀 굉장히 저는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KTX 얘기 들어서고 나름대로 이제 뭐 세종이나 서울하고 우리 접근성도 우리가 고성이 사천보다도 낮기 때문에 다만 사천도 사천 시민들이 오랫동안 군사공항으로 사실 사천 발전을 저해가면서 오랫동안 그 카이라든지 뭐 이런 군사공항을 끼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그 고통을 감내했기 때문에 산업적인 측면은 사천을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 우주항공 산업의 핵심 키워드는 뭐 제가 보기에는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앞으로 한 뭐 수십 년이 더 소요되어져야만 어떤 그런 뭐 생산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근데 이게 기술이거든요. 이 우주항공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엄청난 R&D라든지 이제 스카을 모시고 그 기술을 개발해서 그 기술을 가지고 항공 또 뭐 여러 가지 우리 지금 원전이라든지 많은 방위 산업에 활용해서 여러 가지 부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우리 경남에 이제 그런 방위 산업이나 뭐 제조 산업이 다 있잖아요. 그런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하나의 마중물로서 우주항공 산업이 이제 저는 정말 경남으로 온 거는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고성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게 뭐 사실 아까 우리 정영환 선배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우주항공 산업의 이제 어떤 그런 낙수 효과 나는 거는 뭐 산업이 잘 돼야 되는데 오는 건데 준비 단계에서 고성군이 사실 대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대응 능력은 저는 좀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하고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게 진주거든요.
진주는 사천하고 경계에 있으면서 그 우주 항공 산업이 사천 건지 진주 건지 모를 정도로 맞아. 진주에서 다 가지고. 진주 항공 중심 도시라고 진주라고. 예, 최근에 뭐 AV 뭐 어떤 실증센터라든지 카이 공장도 진주에 다 생기고. 그래서 사천 입장에서 기분 나쁘죠. 그다 통합까지 하자 그러고 있지. 예. 근데 이제 우리 고성은 그런 그 진주의 빠른 대응이나 이런 게 비하면 전혀 사실은 뭐 대응하는 산업단지도 하나 지금 국가산단이 진주 4,050만 평씩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고성도 사실 미래 우주 항공 산업을 담아낼 그런 공간을 지금 확보를 해놓고 10년, 20년을 내다봐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사실 미진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인력을 뭐 항공고등학교 있지만 뭐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준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제가 보기엔 미진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저기 동이면 내국의 이제 무인기 종합타운에 이제 그게 하나의 이제 우주항공 산업의 일환으로 이제 경남이 늘 고성에는 그게 있지 않냐 뭐 선도 투자지구로 이제 선정을 해놨다 그러는데 저게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지정을 안 했으면 농사라도 지어먹고 살 텐데 지금 그런 걸 해놓고 지금 뭐 LH에서 산단 개발도 안 하고 지금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좀 안타깝고 또 고성에 이야기하는 게 뭐 UAM 남해안 관광 이제 벨트에서 이제 UAM을 타고 뭐 거제 통영 남해안 관광 시대 하나의 거점 도시로서 이제 고성을 UAM이 뭡니까? 미래 항공 기체라고 이제 날아다니면서 미래 항공 기체. 예. 도심 항공 모빌리티.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의 거점으로서 고성에서 띄워서 통영 거제 가고 고성에서 띄워서 지리산 내륙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하나의 미래 이제 관광의 허브로서 이제 고성을 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뭐 구체화된 것도 없고 하나의 뜬구름 잡는 수준인데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왔기 때문에 이웃에 왔기 때문에 그 우주항공청을 계기로 우주항공산업의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고성이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산업단지라든지 인력 양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항공 관련 부품 산업 유치라든지 투자 유치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고성이 빠르게 대응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정 의원님은 이제 뭐 지역으로 좀 다르지만 동해면의 그 이른바 뭐 투자 뭐 항공 투자 선도지군지 뭐 정확한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거기 들어온 시험 비행장도 있고 한때 무인 그 경비행기 뭐 이착륙장을 뭐 그 그러면 일대 그쪽 일대에다 짓겠다는 소리도 있었고요. 근데 동해면의 투자 선도지구 저기 뭘 무슨 어떤 예. 지금 정식 명칭은 무인항공기 종합타운입니다. 고성 무인항공기 종합타운입니다. 예. 무인 항공기 종합 타운이면 이 무슨 말입니까? 무인항공기는 말 그대로 드론이죠. 네. 네. 무인항공기니까요. 그 타운이 지금 뭘까요? 타운이 그러니까. 항공기들 드론을 위해서 마을을 지어준다 그런 겁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은 뭐 이렇게 범위 뭐 각종 무인 항공기와 관련된 그 기업 연구소 그다음에 수리할 수 있는 그럼 무인 항공기 산업단지 이런 게 되는 거죠. 그 공식 명칭은 무인 항공기 종합 타운입니다. 타운이 들어서 좀 이게 좀 예. 잘못된 겁니까? 그냥 실증도 하고 인정도 하고 뭐 그럼 연구도 타운이 하고 생산도 하고 종합 산업단지 만든 거잖아요. 예. 종합 산업단지구나. 인정. 그럼 지금 그게 그 어떻게 지금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이제 뭐 무인 항공기를 이제 이제 뭐 비행 시험 그다음에 통신 시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인프라는 다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인 항공기 드론을 제작을 하고 나면은 그게 이제 비행이 잘 되는가 비행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통신을 해가지고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테스트하는 그 어떤 그런 모든 시설들이 우리 거기 동해면에 내곡 그 무인항공기 종합타운에 그렇게 이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그런 걸 뭐 한다는 소리도 여기에서는 이제 그 우리 고성군에서도 많은 그런 걸 해야죠. 우리 그 자동차 경주 대회 하듯이. F1 뭐 F3 이런 대회를 하듯이 무인 항공기 드론도
이렇게 고개 비행을 하면서 그런 세계적인 대회가 있어요. 있죠, 많이. 네, 그런 대회를 우리도 유치도 하고 뭐 그렇게 가지고 무인 항공기 그러면은 고성이라는 게 번쩍 바로 머릿속에 일어날 수도 조선하면은 거제 항공하면은 사천 이러듯이 무인 항공기 이러면 고성이라는 게 바로 연상되게끔 그렇게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투자 선도지구를 하면은 뭐 각종 인허가나 세제 혜택이나 뭐 많은 혜택을 주는 그런 곳이 뭐 선도지구죠. 예, 투자 근데 선도지구입니다. 누가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그 무인 항공기 산단을 이렇게 만듭니다. 뭐 큰 부지 내에 그러면 대한민국의 무인 항공기와 관련된 기업들이 그 산단에 와가지고 공장을 짓고 연구소를 짓고 이렇게 그렇게 해야 해가지고 되는데. 예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이제 비행 시험도 하고 통신도 하고 수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종합적인 그런 타운을 만드는 게 현재의 목표입니다. 목표인데 지금 우리 산단을 조성하는 거는 1차, 2차로 거쳐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올해 거의 다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 비행장 할주로나 그다음에 뭐 그 각종 시설에 대한 거는 1차적으로는 마무리가 다 됐고요. 이제 좀 보완을 하고 더 이제 규모적으로 조금 늘리는 거는 올해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다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 주변에 이제 산단을 만들었고 이제 공장 부지를 만드는 거죠. 만들어 가지고 드론에 관계된 업체들이 입주를 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 지자체가 그만한 투자할 여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LH가 그 산단을 만드는 걸 우리 고성군하고 MOU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H도 이제 투자를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뭐 공기업 평가도 받고 뭐 어떤 그런 거 평가를 받다 보니까 이 분양이 저조하고 뭐 실적이 없으면은 덜렁 이렇게 하기가 조금 자기들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무인항공기 종합타운의 이 시설들을 가지고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업체에다가 팜플렛도 보내고 또 기업 유치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산단을 만들 것인가 뭐 입주를 할 의향이 있는가 이런 걸 지금 조사를 하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가 빨리 투자를 해서 이 산단이 완성이 되고 입주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각적이고 뭐 이 근본적인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행정이 해줘야 된다. LH가 뭐가 답답해서 뭐 자기들은 투자 안 하면은 그만이고 그래서 우리가 무인 항공기와 관련된 기업들을 전국에 있는 걸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이런 조건으로 입주를 해라고 산단을 만들어 가지고 입주를 할 의향이 있는 업체가 이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공사를 합시다. 이런 거를 지금 행정에서 리드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를 또 하라고 우리 의회에서 주문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행정에서도 그렇게 뛰고 있습니다. 많은 또 투자 유치 설명회에도 가서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우리 무인 항공기는 고성이 전국에서 어떤 메카로 이렇게 빨리 자리매김하고 또 그런 부분도 빨리 선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잘 될 것 같고 다행히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그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되게끔 이제 국토부하고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해 주셔가지고 그게 된 것만 해도 천만 다행인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제 우리 행정가 그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서 이게 빨리 진행이 되느냐 늦게 진행이 되느냐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현재의 우리 뭐 우주 항공과 관련된 시설은 카이 고성날개 공장 하나 있죠. 그 외에는 우리 그다음에 대화항공이라고 항공기 부품 만드는 공장이 하나 있죠. 그 외에는 뭐 전무합니다. 전무하고 그 우리 카이 고성날개 공장이 또 뭐 우리 민선 7기 때 그 완공을 해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는데
공장은 참 크고 보기는 좋습니다. 뭐 밖에 우리 우리 제외 향후 모임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은 고성이 우주 항공 도시로 탈바꿈 한 것처럼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실상은 참 없는데. 그 카이 이 달고 안에 앞 시내 나와서 뭐 짜장면 한 그릇도 안 먹는 거.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공장 이름은 그 한국 항공 우주 고성 공장이죠. 공장인데 카이 직원은 검수하고 사무 보는 인원만 와 있고요. 본사 직원들은 공장 안에서 일하는 거는 카이 2차, 3차 밴드들이 와서 공장에서 일을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업체들도 아주 그 항공에 관계된 뭐 캐파라든지 그런 게 지금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 운영하고 유지하고 있는 것만 해도 지금 자기들은 지금 목에 벅차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또 카이 쪽에서는 또 아주 그 단가 면에서 이렇게 또 뭐 고단가로 이렇게 뭐 납품을 못 받아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보림이 좀 파이가 커져서 이제 뭐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절이 빨리 오기를 기다려야 우리 고성 공장도 좀 더 활성화되고 뭐 할 거라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고성에 우주 항공에 관련된 인력이 있습니까? 전무하지 않습니까? 공장을 유치할 적에는 우리 고성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뭐 또 정주 인구를 늘린다. 그 그림은 참 좋게 그렸습니다만은 아니 기업을 하시는 분이 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물류가 잘 되고 뭐 이렇게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잘 돼 있는 곳을 당연히 선호하겠죠. 우리 고성에 첫 번째 뭐 부지나 어떤 이런 거는 저희들이 선점을 빨리 해서 이렇게 한 거는 참 잘했다고 봅니다만은 그 궁극적인 목표가 일자리 창출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뭐 고성 항공 고등학교가 있지만은 아니 고등학교는 기본적인 교양 과목 해야 됩니다. 국영수 다 해야 되고 체육, 음악 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항공에 관계된 분야를 뭐 특수 목적 고등학교지만은 그 3년 동안 해가지고 얼마만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배출해낼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4천년은 그 항공 폴리텍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그 행정에서도 군수님이 고등학교를 뭐 6년제로 바꿔 본다든지 또 뭐 항공 대학을 유치를 한다든지 지금 학생 수는 자꾸 줄어가고 뭐 통합하고 뭐 어떻게 뭐 그런 행태에 있는데 이런데 뭐 어떤 학교를 그 추가적으로 더 인허가를 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그림은 좋고 이 보기에는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주항공청이 개청됨으로 해서 우리 고성에서 어떤 효과를 받기 뭐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설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부터는 금방 말한 것의 4분의 1 길이만 짬뽕이 됐어. 자, 김 박사님 이거 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무인기 종합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됐잖아요. 예. 김 박사님 볼 때 저기 투자 선도지구로 선정되고 주객관적 조건이 좋아가지고 누가 투자하고 막 그럴 것처럼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형편은 자신이 투자자라면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문제가 그거죠. 사람이 살 수 있는 정주 여건이 좀 안 좋죠. 정주 여건이 이제 일단은 이제 우리 고성 같은 경우에는 어째도 이 인프라가 잘 구성이 되어져 있는 고성업을 중심으로 정주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뭐 저희 사무실에만 해도 하루에 한 서너 팀, 5팀 정도가 원룸을 구하러 오는데 원룸이 없어요.
그 원룸 수요가 굉장히 커요. 크고 큰데 그거는 이제 그만큼 독자적으로 좀 돌아가는 구석이 있어요. 그 수요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받쳐줘야 그 사람들이 원룸에 살다가 조금 여기 살만하네 하면서 협동 아파트도 가든지 뭐 좀 더 큰 아파트로 갔다가 나중에 분양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지. 결코 외지에서 이제 그걸 분양받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무슨 말이냐면은 정주 시설이 별로 없어요. 이 정주 시설이. 뭐 아파트를 막 지어도 나는 충분히 나는 될 거라 생각해요. 아파트 뭐 근로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로자 주택 지어도 될 것 같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원룸부터 풀어가지고 좀 어떤 정주 여건을 계속 개선시켜 나가야 돼요. 근데 그걸 LH가 그 정주 여건을 다 만들어 줄 수도 없고 결국 민간 자본이 들어와서 만들어야 되는데 민간 자본이 들어와서 만들려면은 결국 그 원룸 같이 기초적인 1단계 그 주거가 해결이 돼야죠. 그래야 원룸에 살면서 막 사람들이 막 살다가 또 조금 더 큰 아파트로 이동하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 늘어나줘야 이게 뭐 정주 여건이 개선이 일어나는 거지.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게 뭐 신도시 바로 지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게 되게 필요하고 그래야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게 교통은 상당히 괜찮단 말입니다. 교통은 괜찮은 측면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정주 여건이 너무 안 받쳐주니까 다른 것도 안 받쳐줘요. 일단 주거가 있어야 주거와 관련된 어메니티도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어메니티도 들어오고. 근데 그런 게 다 부족해져 버리니까 이게 뭐 기업들이 움직일 때 가장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장들이 제가 만나본 많은 사장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무인기 종합타운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인기와 관련된 그 다른 데도 무인기와 관련된 시설들이 있잖아요. 공항에는 우리보다 규모가 크고 그런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드론과 관련된 브랜드화를 빨리 해야 돼. 이 브랜드화를 일단 해야 돼. 브랜드화를 하면서 뭐 예산을 땡길 생각을 해야죠. 하여튼 그래. 아니 지금 내가 이제 투자자가 됐어. 거기 투자 선도주목에 들어가려 하는데 자신이 이제 김학이 스스로가 투자자다. 들어가겠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 문제는 이제 만일에 뭐 공간을 해결해 줘도 그럼 인력은 어차피 뭐 인력이 들어와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간이 있으면 이제 자본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본, 인력. 그거는 어차피 외부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가져오는데 공간은 이제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뭐냐면 정주 여건이라. 나머지는 정주 여건이라니까. 정주 여건이 안 되면은 정주 여건이 해결되면 그다음에 이제 교육 여건도 따라서 해결이 되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일단 정주 여건부터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 무인기 종합타운은 이제 그 무인기 이제 실험하고 인정하고 하는 그 시스템을 이제 깔고 뭐 그걸 아까 이야기했던 뭐 다른 여러 가지를 이제 종합하기 위해서 이제 그 뒤에 3단까지 하면서 이제 무인기 종합타운이 되고 투자를 이제 용이하게 끌어오기 위해서 투자 선도지구가 이제 이후에 이제 국회의원님께서 노력하셔가지고 이제 지정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얘기를 오겠습니까? 예? 그러네. 예. 이게 처음에 우리가 이걸 할 때는 약간 좀 선점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우주항공 뭐 이런 카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무인기 조합에 드론 관련된 실험 이런 R&D나 인정 센터가 전국적으로 우주순 다 생겼어요. 충청권도 생기고 수도권도 생기고 공도 생기고 이런 걸 들어야 돼 우리가. 그래서 그 이상 이게 우리 경남의 고성만에 이제 이 실험하고 인정까지 다 해줘. 실험 날려보고 바로 좋으면 인정받아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기 뭐 충청이나 뭐 이런 데서 내려와서 띄워가지고 인정받아 합격 그러고 가버리는 거죠. 근데 그 기업들이 야, 여기에 투자하기 좋아서 뒤에 산다네. 입주를 해야 되는데 정주 여건도 있지만 거기가 100만 원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이제 LH에서 하면 공업은 얼마인 줄 아세요?
만 원. 아. 거기는 고생했어요. 예, 매립을 해가지고 거의 뭐 이렇게 국가에서 조성해 놨으니까 거의 뭐 그냥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공사하고 똑같다. 들어오라고. 근데 우리는 저거를 LH에서 산단을 하면 최소 10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들어올 수 있는 기업. 그러니까 LH가 산단을 조성을 해도 들어올 기업이 없으니까 결국 그 수요에 대한 예측을 빤히 되면서도 이제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아. 그러면 고성군이 이제 보증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고성군도 나중에 그걸 하면 또 고성군의 구매 혈세가 또 낭비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지도 않는 사업에 LH가 나서고 고성군이 나중에 또 누군가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무인기 종합타운에 이제 이 드론의 실정이나 뭐 인정 이런 것들은 있는 기능은 다 해놨으니까 여러 수백을 들여서 이제 잘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그래서 제가 대한항공을 2번 갔거든요. 제가 그 방위산업 중고도 우리 드론 무인기를 이제 생산하는 이게 대기업이 투자를 해줘야 돼요, 여기에. 고성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전략적으로 이제 요충인 거죠. 저거로부터 이렇게 좀 그 공격을 받지 않는, 그리고 이제 사천하고 김해 공항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공격이 이게 실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격이 이제 있어요. 나온다는 거. 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산과 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다도 가서 거제도 거리 나갔다 올 수도 있고, 또 이 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이 있으니까 높은 지리산 같은 데도 이렇게 갔다 올 수 있는. 그게 나름대로 이 전략적 요충지거든요. 근데 이제 대한항공이 이제 투자할 계획은 있는데, 대한항공이 이제 올 조건이 첫째, 국가에서 이 중고도 이 무인기를 개발해 줘야 된다. 자기들이 어느 정도 자립할 때까지는 국가에서 R&D나 또 생산 사주고 군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만들어줘야 된다. 둘째, 주민이 반대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소음이 심하고 또 이렇게 추락해서 인명사고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 주민들이 민원이 많고 하면 자기들이 공장에 들어가서 기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하나가 이 인프라에 있어서 경남이나 고성군이 획기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기업이 100만 원 이상을 땅을 사고 가서 투자하기에는 요즘 전부 다 지자체 간에 이제 이 가인 경쟁이 돼서 거의 원가로 주려고 오는데도 기업만 와주라. 우리가 다 이런 지자체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100만 원 이상씩 이렇게 부지 매입을 해가면서 투자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럼 얼마면 되겠냐? 고성은 한 50만 원 이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공이 만 원인데 고성은 50만 원 정도면 고성은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세 가지죠, 그죠? 첫째,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중고도 무인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을 사줘야 된다. 당분간은. 두 번째, 주민 민원에 있어서 군민이 원해야 된다. 세 번째, 부지 조성이나 인프라에 있어서 경남이나 고성군이 획기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저희들은 뭐 이게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정 의원님이나 김 박사님은 조금 드론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을 건데, 의원님, 드론 우리나라 드론 산업 형편, 네. 그 실물, 실체, 그것에 지금 이렇게 판매, 생산, 제조 해갖고 판매해서 지금 현재 좀 쓰이고 있는 정도를 혹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뭐 실태. 뭐 지금은 현재 뭐 드론이 산업용으로도 쓰이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산업용, 예. 농약 치는 거. 네. 뭐 기타도 뭐 이렇게 뭐 기행을 뭐 청량을 하는데도 이용이 되고 있고, 또 뭐 군사용으로 뭐. 그래, 지금 사실 우리는 지금 일반이 이제 드론이 일상화되고 막 전부 다 너도 나도 막 사서 날리고 이런데,
거의 다 중국산이거든요. 네. 국산은 난 한 대도 못 봤어요 아직까지. 농약 치는 건 국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성능 좋고 기차게 만들어서 누구나 한 대 갖고 싶어하는 건 전부 다 중국산이에요. 그것도 특정 상표 DJI라는 중국 회사에서 만든 것이 전 세계 날아다니는 드론의 한 70~80%를 석권하고 있어요. 정말 잘 만들었거든요. 그래 나는 한국에서 드론 산업에 비해서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전부 다 DJI인데 세대 갖고 있는 것조차도 근데 그 무인기는 그러니까 비행기인데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축소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행기인데 어쨌든 활주로가 있어야 돼요. 원래 무인기 개념은 활주로가 있어야 돼요. 크기에 따라서 활주로가 큰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드론이라는 그 수직 이착륙, 그거는 이제 고도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 산업용이나 뭐 농약 이런 거는 이제 적어도 뭐 1km 미만 이런 기술은 굉장히 중국이 앞서 있어요. 그다음에 고도 뭐 블랙호크 같은 이제 이런 거는 미국이 앞서요. 군사용 인공위성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미국이 선점하고 있고 그 기술 개발도 다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이야기한 중고도 그러니까 이 중고도가 이제 우리 한반도 입장에서는 이제 평양까지 13km, 상공 13km 이상 해서 평양까지 가서 찍고 올 수 있는 드론이 아닌 무인기 이제 날라서 이제 이거거든요. 이거를 할 수 있는 데가 이제 마동어 저기인 거예요. 근데 활주로가 저기도 작아요. 그러니까 마동어 입부터 조금 저쪽에 육지로 더 빼면 활주로가 나오는 거거든요. 공육도 나오는 거예요. 공육도. 그러니까 그 대한항공이 중고도에 대한 그 사실 북한이 무인기를 무인기를 서울로 날렸을 때 용산에 갔을 때 사실 우리 국방부에서 이제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중고도 무인기를 개발해야겠다, 군사용을 해야겠다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그러면 좀 아쉬운 거는 빠르게 우리 고성의 무인기 종합타운이 최적지다 막 이래가지고 국방부도 찾아다니고 대한항공도 찾아다니고 이렇게 했으면 국방부도 거기다 그럼 공장을 지어서 대한항공하고 협의해서 공장을 지어서 한번 개발해보자 빨리 막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정보의 부재인 거죠. 아니 그 말대로면요 고성군에서는 정보 부재라고 할 수 있지만 국방부도 뭐 그 말도 안 되죠. 국방부도 그 무인기가 용산 상공에 나타났다가 돌아가고 이러면 우리도 중고도 만들어야 되겠다. 야 빨리 저 산업자원부나 어디 전화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중고도 무인기 만들 수 있고 한 데 있는지 알아봐봐 하면 바로 경남 고성 말고도 있어요. 중고도 지금 그래서 국방부 하고 있잖아요. 고성 말고 딴데. 어디서 하고 있죠? 아니 지금 어쨌든 지금 방위사업청에서 이 중고도 무인기에 대해서 이제 R&D 하고 생산하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이게 빠르게 좀 해서 예산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요즘 국회 상황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산 자체를 이제 그 뭐 이런 거를 개발할 수 있는 예산을 국회에서 안 주죠. 그래서 자초가 돼가지고. 왜 안 주지? 몰라서 그런데. 아니 그럼 뭐 내가 모르죠. 내가 국회에요. 다수당이 성향이 좀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 그 북한 쪽으로 이 대립되고 뭐 하는 거에 대한 이게 뻔하잖아요. 이걸 개발해가지고 사실 뭐 북한을 보내고 남북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뭐 하여튼 뭐 그 제가 뭐 국회 생각을 그거는 잘 모르는 거잖아. 우리가 잘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건 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보면 네. 저거 벌써 지금 동해면에 저거 종합 무인기 종합 타운 그 말이 벌써 몇 년 전에 나왔어요. 이거는 제가 우리 도의 산업국하고 수차례 제가 대한항공도 가고 방위산업청도 가고 접촉을 하던 내용이니까. 아니 우리 진짜 허동환 의원의 그런 열정이나 그 정렬은 인정할 만해. 그 무인기 종합 타운 나 저 처음에 뭐 MOU 체결 뭐 지정 받았어 하고 막 보도 자료 나오고 할 때 참 뜬구름 잡는 소리 같더라고 처음에. 야 저. 근데 어쨌든 그건 그런데 이제 지금 그건 말고도 이제 왔으니까. 드론이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그 조비 항공처럼 뭐
그 사람 태워가지고 다니는 그 드론 그 제가 알기로 2026년부터 뭐 그 또 하고 이제 UAM을 이제 예. 관광에 투입한다는 게 이제 그런 드론도 있고 그 드론이라는 게 그 저기 DJI가 하고 있는 적어도 드론이 이제 적어도는 뭐 DJI가 꽉 쥐고 앉아 있으니까 좋아요. 진짜 우리 집에도 2대 있는데 아주 좋아요. 그래. 그리고 그 이제 그 드론도 이제 그 제일 핵심이 운영 체계 그런 게 이제 핵심인 것 같더라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못 따라가니까 그런 거 갖고 이제 그런 기술들을 이제 우리 고성을 좀 활용해서 뭐 만들어 나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고성은 이제 아까 우리 도의원이 말하다시피 이제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뭐 이런 남해안 관광 벨트를 또 관광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점 역할도 하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뭐 조비 항공에서처럼 그런 사람 타는 이제 드론도 만들고 또 저기 그 방위 사업청에서 만드는 중고도 그 드론도 만들고 저고도 드론도 만들고 그러면 좋겠죠. 이제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브랜드를 어쨌든 브랜드를 좀 선점해가지고 우리 여기에다 유치해라라는 뭐 어떤 그런 어떤 지금 보면요. 액션을 해야 될 것 같다. 그 투자선도 지고 네. 참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무인기 종합 타운이 실체가 있어서 정말로 지금 뭘 누가 투자해서 뭘 한단 말입니까? 무슨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어떤 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지금 우리 그 무인항공기 종합타운에는 각종 그 비행 시험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만드는 업체들이 많이 와서 지금 시험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우리가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그렇지. 진주 경상대학교 그 뭐 항공에 관계된 사람들이 오고요. 또 그 각 드론을 만들어 가지고 비행 시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고성에 저기 뭐 군청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거기에 별도 우리 그 저기 국가기관이 와가지고 지금 그 접수를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잠깐만요. 그게 언제부터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네. 한 번도 보도자료 같은 것도 안 나왔거든요. 네. 우리가 취재도 한번 못 가봤어요. 네. 그럼 그게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런 흐름이 있으면 네. 당연히 우리가 카메라 들고 가죠. 근데 그런 뭐 온 국민들이 궁금해 할 텐데 네. 그런 거는 어째 숨긴다 그럴까? 왜 말을 밝히지 않았지? 뭐 숨기는 거는 아니고요. 그건 지금 좀 아닌 것 같다. 뭐 홍보에 부재겠죠. 아니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네. 지금 그런 걸 자랑하고 싶어서 완장을 시키는데 네. 지금. 네. 아니 그 제가 예전에 그 행감하면서 그 이용하는 업체들 자료 요청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했더니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정한 수 이상은 이제 오셔서 이렇게 실험하고 인증받아 하는 상당히 기업이 있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특정 기업인들이 여러 번 다수로 와서 이렇게 그렇죠, 그렇겠죠. 그런 거. 그러면 그 무인기 무인기 종합타운에 거기 실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주체가 누굽니까? 그 인증해주고 실정해주고. 그 제가 사무실 정확한 운영을.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항공 뭐 관계된 거기에서 나와서 지금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예. 줬고 예. 우리 도에서도 아마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 있고 우리 경남 테크노파크에 예. 우주항공본부에서도 거기 파견 나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좀 민간 전문기관하고 관하고 뭐 이렇게 무인기 항공기 종합타운에 대한 보도자료나 움직임이 하나도 소개 안 되는 이유가 있네. 뭐 때문에 고성군 공무원들이 답답해서 그걸 발파치고 오늘 어느 회사에서 실정 비행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해주겠는 말이야. 안 하지. 그러니까 누가 선도지구 100번 지정해봐야 누가 거기 가서 투자를 하고 뭐 투자 종목도 여러 가지를 해야 될 텐데 우리는 날개에 투자할게, 우리는 엔진에 투자할게, 우리는 뭐 시스템에 투자할게 이래야 되는데 그게 뭐 약속이 한 듯이 하나 둘 셋 해서 다 근데 거기 온다. 그것도 말도 안 되고. 처음부터 배가 부를 수는 아니 배가 부르는 게 아니라 배가 부를 수 없게 돼 있어요. 첫 술에 아니 배가 부를 건데. 사천 진주에
국가 항공산단이 지금 틀을 닦고 지금 조성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뭐 들어올 분양률이 뭐 10%도 안 됐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단계 나가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딱 꾸려지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도 아니 제작하고 뭐 예를 들어서 엔진을 만든다 또 통신 수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온다 그런 게 집접화가 되면은 클러스터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한 개씩 모이도록 우리 지자체에서 노력을 하고 또 그걸 옴으로 해서 이익이 된다고 기업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죠. 정 의원님 그 지금 동해면 그 내공에 거기 가봤죠? 네.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거기 들어온 거 관련된 터가 됐는지 압니까 혹시? 그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선 7기 때 그게 이제 거의 조성이 다 됐죠. 훨씬 그 전입니다. 예. 옛날에 2학년 군수 있을 때 예. 그때부터 거기 들어온 뭐 해가지고 그걸 닦았던 거예요. 거기. 아니요, 우리는 그 저기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었거든요. 뭐그 전부터 거기 아니요, 그뭐 한다고 했지 뭐. 한다고 아니, 했고. 아니, 현장을 뭐 최평호 교수님이 훨씬 이전이니까. 훨씬 그 전에 거기 지금 은퇴한 빈영호란 그 엑스포 사무국장 예. 다음관광 소장했던 예. 그분이 예. 그것과 관계됐었거든요. 그분 있을 때 2학년 교수 이학년 마지막 그때부터 시작했구나. 했어요. 뭐 그런 갱뱅장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공격하고 뭐 문제가 되고 그랬는데 무인 항공기 종합 타구나 그거는 나중에 이제 일이고 예. 나중에 일인데 그런 걸 보면 10년 이상 끌었어요 그거. 예. 10년이 뭐야? 그런 걸 지켜보면 우리는 야 이것도 어느 유희 같고 말장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그게 뭐 말장난으로 이루어진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걸 세월이 흘러서 지금 실증하고 뭐 누가 비행기도 시범 운영했다는데 그런 거 하나 소개도 안 되는 것도 좀 답답하고요. 그 믿을 수 근데 이제 우리 드론 산업 자체가 이제 막 꽃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꽃도 피우는 것도 아니고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 같고 뭐 그 전부터 이제 준비는 해야 된다 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우크라이나의 드론 산업을 막 꽃피우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막 꽃피우기 시작하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우주항공청도 이제 서고 그다음에 우주항공 산업도 우리가 뭐 아주 발전되어 있다고 보긴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이제 우리는 또 물론 세계적으로 보면은 뭐 우리가 순위가 높긴 하지만은 반도체의 순위에 비하면 뭐 훨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주항공 산업도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드론도 이제 시작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러나 이제 정주 여건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이 잘 하셔서 좀 저는 뭐 선택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 모든 게 뭐 선두로 가고 모든 산업이 우리 고성에 오면 가장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천의 우주항공청이 옴으로 해서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 저는 뭐 2차, 3차 밴더, 그 국가항공산단에 들어간 큰 기업체, 그 밑에 2차, 3차 밴더 들어간 저렴한 부지를 찾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저 물류를 해가지고 멀리서 오는 것보다는 우리 고성이 가장 도로 여건도 좋고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러면은 그런 2차, 3차 밴더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어떤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산단이나 아니면 구역이라도 지정을 해놔놓고 그걸 개발해놓고 안 오면은 안 되니까 가면은 그런 2차, 3차 밴드 기업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하나 선정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저렴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천에 어떤 있는 그 근로자들이나 관계 있는 사람들이 뭐 아파트나 뭐 많은 그런 게 있을 겁니다만은 우리 인근에 그렇게 이제 올 수 있는 뭐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직원 거리에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우리 실질적인 거는 그런 것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뭐 판단이 됩니다. 우리 고성에서 뭐 국가항공산단이나 뭐 그 큰 카이나 이런 옆에 가서 뭘 하려고 그러지. 그 우리 고성에 와가지고 혼자 뚝 떨어져가지고 뭐 대기업이나 큰 기업들이 하기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게끔 뭐를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제 사회자님께서 뭐 10년 동안 뭐 했나. 네. 근데 우리 고성군은 어쨌든 뭐라도 하려고 시도하고 노력하고 뭐 했다는 거는 선이니까 뭐 용서를 해야 될 거고, 다만 저는 방향은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리 실정하고 뭐 인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해놨다고 기업이 그거 보고 오지는 않거든요. 아까 정부 여건도 이야기하시고 뭐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우리 저기서 선택과 집중, 사실 드론의 기술력은 중국이 우리보다 10년 앞섭니다. 그다음에 고고도 이런 거는 뭐 세계적으로 이제 보통 나라들이 기술 개발을 할 수 없고, 특히 우리는 미국하고 협약 때문에 더 개발도 못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이제 중고도에 대한 방위 산업은 어쨌든 국가에서 R&D라든지 생산은 이제 발주를 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진짜 되든 안 되든 하고 대한항공을 그 최병호 교수님이 옛날에 김해 대한항공 기술센터 태그센터를 일로 가져오려고 백방을 아예 쓰셨더라고요. 대한항공도 그런 사실 그 당시에 그런 고민도 있었고,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전략적 그런 고려 때문에, 그래서 이 대한항공이 와서 이 방위사업청에 이제 중고도 무인기를 개발한 하나의 생산 공장이 들어서면 거기서 나오는 또 기술이 있잖아요.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산업화로 이제 퍼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UAM의 이제 고성이 하나의 거점, 여기가 이제 KTX로 오고, 여기가 이제 탁 타고 나가서 바다도 보고, 지리산도 갔다 오고, 저쪽 하동도 갔다 오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고성이 이 앞으로 UAM의 어떤 관광 시대의 이제 허브 도시로 나는 만들. 그러면 이제 그 드론 같은 이제 생산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거를 상리라든지 그 카이하고 가까이 그런 국가 산단을 이제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 제가 지금 고성이 좀 아쉬운 게, 지금 다른 진주시하고 사천이 국가 산단을 지금 그 50만 평씩 하고 있는데 10년을 내다보고 하는 거거든요. 10년 뒤에 산단이 조성되는 걸 목표로 우주항공을 키우고 그와 관련된 산업이 이제 유치되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20년을 내다보고 산단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도나 국가에다가 요청을 해야 돼요. 왜 사천에 다 모여 진주에 다 모여드냐. 우리도 우주항공 MRO라도 달라 산단. 아니면 우리는 뭐 다른 뭐라도 업종은 우리 고성으로 특화시켜서 해달라. 우주항공 산업이 왜 사천 진주에 그런 특화되는 거 산업이 아니지 않냐. 서부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고성에도 산단을 짓고 고성에도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특병업체를 묶어서 그런 산업단지를 유치를 지정을 시켜주고 세금을 면제해주고, 그렇게 또 국가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런 거 해달라고 계획을 세우고 요구를 하고 쫓아다니고 해야 돼요. 누가? 이상근 군수님 잘 듣고 계시죠? 고성군이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노력을 지금 우주항공 기본계획 세우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의 뭐 지금 재작년에 다 했거든, 용역을. 그래서 제가 고성이 사실은 그런 거에 좀 빠져있고 처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실 좀 더 우리 고성군이 더 빠르게 또는 경남 테크노파크와 협업하고 TF를 만들어가지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저 무인기 조합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우주항공 산업의 파급 효과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 고성군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죠. 사천 진주는 5억씩 6억씩 내가 다 그 기본기 다 세워서 용역 다 했어요. 고성은 용역 안 했어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천을 중심으로 진주는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안타깝고, 우리는 그 모아정품이 무인기 종합타운 하지 않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근데 이제 무인기 종합타운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부진하고 아직도 저 실험하고 인정하는 오는 업체들을 어떻게든 유치를 해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좀 시대가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 정 의원님, 고성군 행정이 집행부 취적을 얘기할 때나 쭉 나열하듯이 무인항공기 종합타운 무슨 드론 실증 공략 뭐 어쩌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랬잖아요. 실제로 뭐 비행 인정도 받고 한다더라 하는데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거 질타해야 됩니다. 이거 알려서 시민들이 공감하도록 무인 종합타운 진다 돌아간다 하더니만 잘하고 있구나.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신 많이 하는 겁니다. 저 상태에서 투자선도 지고 지정 받아본들 이런 거죠. 누가 투자한대 거기다. 일진 들어가는 도로도 아직 완성 안 됐는데 정주유권도 뭐 이렇게 말씀처럼 안 좋은데. 고성읍에서 우리 송악 교차로를 해서 그렇게 한내 상거리 쪽으로 가면은 그 거리상으로도 얼마 안 걸립니다. 무인항공기 종합타운은. 그래서 저희들은 뭐 고성군에 요청도 합니다. 자, 국도 14호선변에 대형 무인항공기 조형물이라도 만들어가지고 무인항공기의 뭐 메카 고성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도 좀 볼 수 있게끔 뭐 그렇게 국민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데 저는 뭐 우리 고성군에도 어깨에 짊어질 그 한계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국가 진주하고 사천은 국가 항공산단이 아예 국비로서 다른 그 매칭 비율은 내가 듣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가 산단으로 정해서 국가에서 개발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우리 고성도 가면 그런 산단을 해주라. 요런 내용인데 우리는 이제 무인 항공기에 관계된 그런 산업들이 있으니까 우리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서 산단을 개발을 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하동 같은 경우는 갈사만 그걸 지금 해가지고 애를 먹고 지금 있은 그런 상황에 지금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천 진주에서 풀이 되어서 밀려 나와야 우리는 그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사천도 저 종포 산단부터 해서 사천도 산단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덜렁 산단부터 해주라 한다고 국가에서 해주겠느냐? 또 이런 그것도 있을 거예요. 무인 항공기 종합타운도 제대로 산단이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좀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해서 저는 그 사천 우주항공 그 그림 좋은 거에 따라가다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것보다는 우리 특장점 있는 무인 항공기에 집중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어떤 파급효과로서 할 수 있는 그 난개발이 안 되고 어떤 지구만 지정해서 여기에 뭔가 좀 밑그림을 그려놓고 투자는 뒤에 하더라도 이제 저는 그런 식으로 좀 갔으면은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말씀하세요. 그 우리 항공과 관련돼서 이제 교육발전 특구를 지정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교육발전 특구를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서 인력을 좀 양성하고 그다음에 대학이 안 되면 직업훈련소라도 만들어서 인력을 또 보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항공 관련된 인프라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노력을 우리 정치인들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교육발전 특구에 대해서. 항공 관련 교육발전 특구도 내가 좀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천에 우주항공 산업을 하니까 이제 우주항공 인력이 필요하니까 아까 이게 사천에 어떤 항공 폴리텍 대학하고 사천의 항공 고등학교 고성에 이제 경남 항공고를 엮어서 이제 항공 인재를 키우겠다고 진주 상대까지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육성하겠다는 게 이제 교육발 캐리스 사업을 이제 지자체로 다 가져오니까
근데 경남 항공고등학교는 어차피 항공고등학교로 특화가 돼 있어요. 또 있죠. 그래서 제가 사실 굳이 나는 사천하고 진주하고 안 붙였으면 좋겠다. 다 지자체마다 그 교육발전 특구도 결국은 그 지자체마다의 어떤 특성화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그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교육발전 특구라는 게. 그래서 나는 솔직히 또 했어. 고성은 스포츠 인재 육성을 해달라. 스포츠 인재 육성 교육발전 특구를 해야 돼. 고성은 따로 떼달라. 고성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고성은 항공 인재를 예상하겠다고 그리 붙여가 버린 거예요. 항공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있는데. 발전 특구를 안 해도 그래요. 그냥 항공고등학교는 투자를 하고 해서 갈 수 있는 그 나름대로 그 자생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나는 그럴 이유 없고 고성 그러니까 또 사천 경상대 사천 1부터 있잖아요. 종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재 키워갖고 전애들 산업만 좋게 해주는 그 기능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교육발전 특구 하나도 고성에 백해무익한 그 교육발전 특구를 고성이 떡 해가지고 신문에 이렇게 내는 모습을 보고 내가 참 한심하다. 고성의 미래 인재를 어디로 아까 선택과 집중을 키울 건가. 저는 하면 고성만의 스포츠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발전 특구를 따로 지금 거창이나 다 지자체가 다 개별적으로 신청했잖아요. 그리고 다 그 교육발전 특구 다 승인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을 몇백억씩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인프라를 해가지고 다 하는데 그래서 내가 보는 거는 조금 아쉽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내 아는 지인이 이제 항우연에 있고 뭐 전문연구원에 있는데 이제 내가 통화를 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들은 이제 아니 우주항공청이 있으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내려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더라고.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약간 두려워하고 뭐 다들 거기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 항우연이나 뭐 전문연구원이나 그런 거 야 4천만 가져갈 게 아니라 우리가 교통이 워낙 좋잖아요. KTX 여기 지나가니까 우리 고성에서 뭐 진주역 가는데 얼마 안 걸릴 거 아니에요. 이제는 얼마 안 걸릴 거니까 여기에도 하나 좀 유치하는 것도 유치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한번 해보는데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차피 항공으로 교육발전 특구가 됐으니까 최대한 이제 우리도 이제 종합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이 있으면 또 이제 제조 공장에 필요한 실무 인력을 길러내는 전문대급이나 뭐 이런 정도의 교육 훈련 센터도 유치를 하고 또 뭐 대학 인구가 줄어드니까 뭐 대학이나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좀 빠르게 움직이면 사실 인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해외에서 어떤 우선 인력을 우리 고성이 그런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유치를 해가지고 우리 외국인 항공 뭐 인력 우주 항공 인력 뭐 대학원 대학교 뭐 전문대학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빠르게 어차피 이게 빤하잖아요. 국내 인력 넣고 수도권 안 내려오니까 그럼 우선 인재는 필요한데 여기서 수급이 안 되니 그러면 우리도 지금 미국이 다 그랬잖아요. 나사라든지 다. 그럼 아시아의 우수한 공대들을 우리 고성으로 집 지어주고 데리고 와서 그거 다 국비를 할 거 아닙니까? 우선. 그럼 여기 우리가 빠르게 선제적으로 뭐 이런 전문대학이나 아니면 뭐 과학기술대학 같은 걸 빠르게 하나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특화를 시켜 나가야죠. 어차피 일대 지금 뭐 우리 항공고등학교만 있는 것만 해도 천만다니고 지금 산업대학교 뭐 기술과학대학교가 지금 경상대하고 통합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 클로컬 대학인가 그거 선정하기 위해서 또 치열한 경쟁을 해가지고 했고 지금 대학들이 다 지금 문을 닫아야 될 판입니다. 인구가 없어가지고 학생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추가적으로 그런 대학을 활용해서 우주 항공 인력을 키워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대학을 고성에 짓는다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인허가도 안 해줄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뭐 듣기는 좋습니다만은 현실에서 실행될 수 없는 거는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우주 항공청이 옴으로 해서
우리 고성군이 뭐를 가지고 이익을 취해야 되겠는가? 요걸 잘 연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자, 고성이 그러면 항공고등학교만 사실 있어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주 사천에 뭐 인력 제공해주고 대학 보내는 기능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 이런 거가 안 되면 경상대학하고 협력해서 그 외국인들의 인력을 양성 캠퍼스를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 고성이 이 우주항공을 길러내는 어떤 하나의 그런 계기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스스로 이게 개척해 나가야 되지. 우리는 안 될 거야. 우리는 못하고. 근데 어쨌든 경상대학이나 창원대학도 캠퍼스 안에 다 사이즈가 있잖아요. 외국인을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은 새롭게 만들어야 될 거라고요. 그걸 고성 캠퍼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인력을 양성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내에서 어떤 그런 우수한 인력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우수한 인력을 우리 고성에 이런 캠퍼스를 만들어서 여기서 유치를 하고, 그게 나중에는 역전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저는 그런 계기를 저도 생각합니다. 그 말에는 찬성합니다. 제가 이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우주항공 산업은 정말 엄청나게 클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성장의 높이라는 거는 뭐 반도체는 그게 들어가는 어떤 부품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부품에 불과한데 이게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게 뭐 1025조, 우리 지금 우주항공이 뭐 523조 원인데 이게 앞으로 얼마나 가겠어요. 우리 이제 진짜 그런 말을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런 말을 시작하는데, 그러면 저희도 이제 그 수도권에 있는 서울의 대학을 가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은, 처음에 딱 대학 들어가니까 그 경기도 일대는 허벌판이었어요. 허벌판인데 결국 저희가 87년도 대학을 갔으니까 삼성전자가 성장을 하면서, 반도체가 성장을 하면서 그 주변이 상전백해 정도가 아니고 막 싸그리 다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주변이 바뀌어버리고 그 주변에 있는 대학들 쭉 바뀌면서 안산에 있는 한양대학교 거기도 뭐 엄청나게 또 성장을 해버리고, 그 성장을 하는 이유가 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송도가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많이 개발될 수 있는 배경에는 어떤 게 있냐면 삼성 반도체의 역할이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삼성 반도체와 그 송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인력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송도를 통해서 또 인천공항도 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하나의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면은 그 주변은 뭐 싹 바꿀 수가 있어요. 싹 바꿀 수가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는 KTX 역도 가지고 있잖아요. 역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뭐 여기서 사방팔방으로 다 갈 수 있으니까 포석을 잘 떼야죠.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자, 조금 지나면 이제 싸울 수도 있겠다. 아니, 이제 항공청 개청과 더불어 고성군이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은 이렇다. 정말 이건 반드시 필요한 건 이거다. 뭐 무엇보다 이건 꼭 필요하다. 운유 항공청 개청은 기정사실이고 실제로 그랬고 새로운 정책을 짓는다 하니까 분명히 고성군은 이걸로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개인적 견해를 좀 발표하시고 마무리해 주십시오. 자, 정의원님부터. 예, 우주항공청이 인근 사천에 오니까 뭐 경남에 있으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과연 우리 고성군에는 어떤 혜택과 앞으로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 또 막막하고 또 걱정도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뒤처지지 않을까. 하지만 또 뭐 저희들도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고성군 행정과 또 의회에서는 또 발빠르게 이 우주항공 산업이 앞으로 어떤 행태로 발전해 갈 것인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또 선택적으로 이렇게 우리 지자체가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기초적인 작업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제가 연구를 좀 더 해가지고요. 앞으로 이렇게 이런 자리가 또 있으면은 한번 그 말씀드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더 공부 많이 하고 더 노력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이 좀 더 이 미래를 보고 운영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경남이 지금 하나의 그 선도 모델로 생각하고 있는 게 프랑스의 이제 툴루즈라는 우주항공 도시인데 그 도시가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 고성군처럼 작은 도시였는데 지금은 프랑스의 어떤 경제 환경을 입고 그 경제 발전이 견인해가는 그런 도시로 변모를 했는데 미국 나사가 있는 휴스턴도 마찬가지고 사막이 전부 다 도시로 되고 그만큼 우주 항공 산업의 미래에 대한 뭐 전망이나 이런 거는 우주만큼이나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 고성도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있고 또 카이가 또 사천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선점을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진주는 여러 가지 정주 환경이나 뭐 대학도 있고 사람도 많기 때문에 산업하기 좋은 도시니까 우리하고 비교할 수도 없고 근데 고성이 그렇다고 이 우주항공 산업에서 우리가 뭐 포기하거나 또는 뭐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성이 가지고 있는 지금 무인기 종합타운이라든지 또 뭐 카이의 뭐 고성 공장이라든지 또 항공고등학교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규합을 해서 시너지를 키워 나갈 것에 대한 조금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고 무인기 종합타운을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인기 종합타운을 어떻게 성공시키느냐가 우리가 우주항공 시대의 고성군이 다시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성공하지 못한다면 우주항공 산업에 있어서 고성은 그렇게 크게 어떤 뭐 이렇게 빛을 보기가 쉽지 않을 거다. 어쨌든 이 무인기 종합타운과 투자 선도지구를 우주항공 산업에 연계해서 성공을 반드시 해내는 것만이 남해안 관광 시대에 고성이 하나의 관광 허브 도시로서 도약하고 또 그와 함께 우주항공의 제조 산업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부가 산업이 고성에서 융성하게 한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3년 기준으로 이제 한국의 우주항공 기업이 한 470개쯤 되는 것 같대요. 그 중에서 이제 이 경남 일대 사천 주변에 있는 게 한 300개? 300개 협력사가 있고, 물론 뭐, 이제 인력 많은, 뭐, 대전이나 이런 쪽에도 또 기업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 우주항공청이 여기 내려옴으로써, 이제,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이제 여기를 두드릴 것 같아요. 두드릴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주변에 이제 진짜 경상대학이나 뭐 이런 대학들도 뭐 관련 과들은 상당히 수준이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또 그럴 것 같은데 이걸 기회로 우리도 고성도 뭐 여러 가지 선택지가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 되게 많아지는데 그걸 어떻게 그림을 그리느냐는 결국 정치인들이 좀 해줘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뭐 저희처럼 정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좀 그림 잘 그려주시고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미래 희망을 가지고 이제 고성을 좀 그려 나가야지. 고성은 이만한 도시다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으면 뭐 참 곤란하지 않느냐. 앞으로 희망을 가집시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아직 뭐 좀 생소한 그런 분야, 우주항공은 좀 생소한 분야이고 시민들의 관심도도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고성에 뭐 바로 옆 도시에 항공청이 개청이 되고 무인항공기 종합타운도 마련돼 있고 하니까 또 우리 허동은 의원님은 거기에 대해서 좀 대단히 좀 해박한 지식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한 번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자, 설 잘 쉬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도 인사해야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 잘 보내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치인하고 민간인하고 말그 차이가 많아요. 저를 받는 입장이고 해야 되는데.